자, 머니버스 시간입니다. 오늘 머니버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오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We are negotiating with them directly and indirectly. 20 boats of oil, big boats of oil, going through the Hormuz Strait. And that's taking place starting tomorrow morning.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a lot of boats. And I would only say that we're doing extremely well in that negotiation, and we will probably, I think we'll make a deal with them, pretty sure. Whether it's possible, we won't.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SBS의 박진호 논설위원,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머니버스의 두 주역 오셨는데 말이죠. 박진호 의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 발언,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발언이 미국 경제나 우리 경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 발언이 이제 오늘 오전에 한 10시 좀 넘어서 나오면서 코스피는 약간 반등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건데 사실 이제 저게 우리가 계속 겪고 있지만은 의도적인 이제 시장 유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도적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란과 협상을 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20척이 통과하기로 했다 이거잖아요. 이걸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바라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이제 뉴욕 증시를 의식한 그런 발언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강원 양면의 발언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지금 같은 날 나온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는 것을 원한다. 또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을 했거든요. 또 요때는 또 이제 우리 증시도 다시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상황은 아직은 이제 이란과 미국이 간접 접촉 단계고, 다만 이제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지상전 또 확전의 우려는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면은 이란의 지도자들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얘기가 된다. 이전 지도부하고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경제 지표들이 그 반응하기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인 발언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한 변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를 제일 불안하게 하는 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을 감행할까 봐. 그렇죠. 주말 사이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점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금요일에 2% 전후 주요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 지금 이제 역사상 최장기간 S&P 500 지수도 하락한 것으로 기록을 이제 경신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대화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뢰를 투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게 진실이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한쪽에서는 기갑부대까지 포함해서 병력을 증파해서 10,000명 이상을 추가로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여기서 지상전 가능성이 언급만 되고 잦아든다고 하면 증시가 단기간에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상군이 정말 투입될 정황이 보인다 하면 시장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말과 지상군이 이란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가 잘 되면 이 보병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기갑부대 얘기까지 나오니까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본다고 하면 근육만 보여주면서 대화가 잘 되게끔 좋은 말로 할 때 얘기를 하자라면서 기실은 좋은 말은 하나도 없겠지만요. 그런 이야기가 될 테고 하지만 이게 양동작전이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 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한번 더 해보면은 오늘 신문 보신 분들 아마 또 방송 뉴스 보신 분들 미국 전역에서 No Kings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에 무려 뭐 800만 명이 네. 참여했다는 그런 기사를 아마 다 보셨을 텐데. 네, 전국적으로 미 전역에서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왕처럼 행동하는데 반대한다. 그러니까 노킹 시위는 네. 세 번째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최 측이 추산하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800만 명 정도의 연인원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데 이란전에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초강경 우파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맷 게이츠 전 의원 등은 의회 내에서 아주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으로 꼽혔던 예. 그런 사람들인데 이란에 대한 공습이라는 건 미국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상전이 될 가능성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노킹스 시위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영상만 나갔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도 노킹스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이런 시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란과 관련한 판단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또 가장 궁금한 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기름값이 어떻게 되지? 지금 주유소 가면 기름값이 어떻게 되고 있지? 얼마나 올랐지? 아마 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이 국제유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뭐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추가 상승을 했는데 큰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역시 이제 후티 반군의 참전 선언인데요. 지금 국제유가 흐름부터 보면은 지금 일단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100를 넘은 상태인데 그렇네요. 사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상 잘 되고 있다 발언으로 약간 1, 2달러 좀 하락하기는 했었어요. 예. 근데 여전히 지금 불안한 상태라고 봐야 됐고 예멘 후티 반군 참전이 왜 문제냐면은 네. 이 친이란 무장 세력이기도 하지만은 이 반군의 장악 지역이 홍해 입구라는 점입니다. 이게 사나 지역이라는 곳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골치를 썩고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지만은 예. 왼쪽에 이제 표시해놓은 바브엘 만데부 해협 여기도 지금 세계 원유량의 한 12% 정도가 통과를 하거든요. 보면 이제 그 수에즈 운하랑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예. 보통 여기는 이제 중동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여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원유 물량이 이제 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후티 반군 장악 지역에서 만약에 저 해협을 또 장악해서 저기가 마비될 경우에 상당히 또 남은 이제 물동량마저 좀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그 UAE에서 새로 확보하는 네. 원유도 사실 정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저 홍해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오는 방안을 거론을 하고 그때 있거든요. 제가 박영희 평론가에게 네. 질문 드렸더니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길도 막힐 수 있다? 아직 이제 현실화는 안 됐지만 지금 후티 반군의 행보에 따라서는 저런 위험성이 거론이 되는 게 국제 유가가 다시 이제 급등세를 보이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 다시 $100대를 회복했는데 사실 우리 물량이 가장 많은 두바이유는 지금 $130 뭐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뭐 당분간 이렇게 고공행진 불가피하다, 각오해야 된다. 뭐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오늘 종전을 한다고 해도 네. 망가진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니까요. 대표적으로 카타르 가스전 이런 것들이 망가져 있는데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들이 망을 다시 제대로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제법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름값이 고공행진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어제 KBS TV에 출연을 했는데 현재 차량 오부제는 공공부문만 실시하고 있는데 말이죠. 민간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한다면 차량 오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120, 30불 간다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봐서 그렇게 또 발령을 해서 그렇게 되는 단계에서는 또 국민들 협조도 구하고 또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제 부제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면은 이제 좀 대비를 마음으로
하고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이런 선언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부가 보고 있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의 단계를 보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이 주의 예. 단계인데 지금 구윤철 부총리의 말은 만약에 현재 100불에서 11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여기서 10% 이상 추가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민간도 강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공공만 오부제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150만 대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소비하는 원유의 한 0.1% 정도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2,370만 대가 여기 해당이 되니까 훨씬 큰 효과는 있을 테고 다만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거기까지 가지 않길 바라지만 아껴 쓴 거 이외에는 당분간은 방법이 없다 이런 토로이기도 합니다. 예, 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오늘 전국 평균 1,873원, 서울 지역은 1,927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휘발유 가격도 가격이고요. 동시에 그 뉴스나 기사들 보다가 보면은 뭐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또 그 페트병, 비닐봉투 다 품귀 조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중동산 나프타 수입이 중단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맘카페나 지역의 여러 예. 카페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고 파악 수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 종량제 봉투가 부족하다 하면 일반 봉투를 통해서도 배출할 수 있게 하겠다.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사재기 같은 거 삼가달라.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트병, 비닐봉투, 품귀 현상. 사재기는 절대 안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진호 의원. 네. 지금 오늘 주식시장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뭐 국내 주식 또 관심 갖고 있는 뭐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뭐 5에서 4%씩 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선방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은 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하락폭이 적다. 네, 일단 이제 오전에는 5% 넘게 코스피가 떨어졌는데 지금 한 3.2% 정도 하락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한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벌써 1조 6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3월 3일 전쟁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30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도 이 물량을 거의 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그 이른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 또 신규 투자자들이 이 저가 매수로 계속 이제 유입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지수는 그래도 좀 그런 대로 반응을 이제 일종의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코스피 5,000선 특히 오늘 5,200선을 지키고 있는데 5,000선 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 저항선이기도 하지만은 이 이하로 급락할 때는 일단 신용 투자했다는 그 반대 매매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이 커지기 때문에 하여튼 5,000선을 지키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천까지 갔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어쨌든 이 국제 유가 또 중동 정세 때문에 상당히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박진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저기서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물량을 내놓으면 그동안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뭐 속절없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그 외국인들이 판 만큼을 사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생긴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핫 트렌드에 속하는 모든 종목을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에 구성할 만한 것들,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이 난다고 인공지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 사실상 뭐 다 전문가신데 말이죠. 박진호 의원.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현재 이제 외국인 매도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이게 이제 박연미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우리 뭐 반도체 산업 주요 산업의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외국인 매도는 이제 환율의 영향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환율이 환율. 거의 1,500원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가치 약세니까 달러 자산으로 이제 옮겨가는 게 좀 합리적인 상황이고요. 뭐 그런 여파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장세는 뭔가 이게 펀더멘탈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기보다는 심리 장세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그 이란 전쟁 전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단 방어적 기조로 뭐 계속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한 5,000선, 뭐 4,800선 우리가 말하는 그 저항선까지 네. 밀린다면은 그때 뭐 저가 매수를 한번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머니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진호, 박연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